안녕하세요, 배현약사입니다. 오늘은 약물의 정확한 복용법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릴 건데, 그 가정에서 요즘에 많이 두고 계시는 것 중에서 시럽제제들이 있어요. 그 감기약도 어른 것도 이렇게 시럽제제로 나오는 것들이 있고, 특히 건조 시럽으로 나와서 물약으로 만들어 가지고 드시는 것들이 있는데, 뭐 테라플루라든지 이런 게 대표적이겠죠. 이러한 약물들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광고에서 보면은 테라플루 특히나 이제 차처럼 드시라고 돼 있어서 뜨거운 물에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음용해서 드시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드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드시면 왜 안 되는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드시게 되면 굉장히 빠른 효과를 볼 수 있고 몸에 신속하게 흡수가 되고, 이게 알약이 붕해라 그러죠. 알약이 붕해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위장장애도 덜한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약물에 대한 부작용도 당연히 부작용이지만, 이 제제들은 입안에 오래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입안에 오래 남아있으면 왜 안 되느냐, 이게 치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감기 시럽, 건조 감기 시럽이 치아 표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논문인데요. 이 연구 논문에 의하면 그 건조 시럽들이 이게 그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비교는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그 어린이용 타이레놀하고, 그 다음에 테라플루, 그 다음에 뭐 모드콜 플루라 그래서 이게 종근당 건데 요즘에 좀 잘 나오는 것 같잖아요. 나오고 있나요? 저는 지금 통 못 봤어요, 요즘에. 테라플루만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쓰니까요. 요거를 이제 비교 분석한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뭘 비교했냐면, 일단 pH, 산성도를 좀 비교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산성도가 뭐 당연히 삼다수, 제주 삼다수는 물이니까 거의 7.5, 중성에 가깝다 보시면 되고, 어린이용 타이레놀의 경우에는 5.1, 약간 산성이죠. 근데 테라플루 같은 경우에는 데이나 나이트 전부 다 2.8, 2.9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산성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적정산도인데요. 적정산도라고 하는 걸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나와 있는 pH 5.5까지 만드는데, 원래 지금 pH가 2.8, 2.9 이렇게 됐잖아요. 5.5까지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염기성 약물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것,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보면은 산성도가 좀 강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중성까지 만드는데 보시면은 테라플루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테라플루가 굉장히 많이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치아 손상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건데, 이제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실제로 그러면 치아 손상을 얼마만큼 일으키느냐, 이거예요. 일으키느냐, 이 부분에서 봤을 때 미네랄 워터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어린이용 타이레놀의 경우에도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여기 보면은 비퍼와 애프터를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테라플루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모드콜 플루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치아 손상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건데 10분 정도 담가 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분이나 10분 정도의 상황을 좀 쭉 지켜봤는데,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급격하게 손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10분 정도 담가 놓으면 거의 뭐 손상이 굉장히 크게 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광고에서 테라플루 광고에 보면은 이렇게 딱 오렌지 맛이 나면서 이렇게 차에 딱 넣어서 뜨거운 물에 딱 부어가지고 천천히 음용하면서 이제 먹는 것처럼, 물론 이렇게 한 방에 쫙 마서 몸에 쫙 흡수되게 나오지만 마치 천천히 차처럼 먹어도 되는 것처럼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분들께서는 그러면 이거를 차처럼 만들어서 천천히 먹어도 되겠구나, 뜨거우니까 후후 불어가면서 레몬향 나니까 이걸 레몬차처럼 먹어도 되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드시면 치아 손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드시는 방법은 소량의 물에 테라플루를 녹여서 진하게 만드는 거죠. 또는 뭐 다량의 물에 만드신다고 하시더라도 물에 녹여서 식혀요. 뜨거운 물이라면 식히고, 미지근한 물이라 한 번에 마실 수 있으면 그냥 마시는 게 좋죠. 최대한 이에 닿지 않도록 한 번에 마시고,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을 입을 헹궈가면서 2번 정도 더 마셔주면 충분한 물도 마실 수가 있고, 그리고 치아에 최대한 적게 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아 손상을 막을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치아 표면 자체가 많이 손상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거 먹고 나서 치아가 상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양치질을 해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다시 회복될 때까지는 양치질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우리가 산성이 강한 그 음식물을 먹거나 또는 약물을 먹은 뒤에 양치질 금방 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역시 치아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양치질을 바로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고, 애들 같은 경우에는 시럽제를 먹이실 때 입에 한껏 묻히면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시럽제는 더군다나 이 치아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먹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묻어있는 거를 빠르게 제거하는 게 좋죠. 물론 입을 이렇게 해서 헹궈낼 수 있으면 여러 번 물을 먹게 해주셔도 좋지만, 안 되면은 뭐 물양치라도 가볍게, 그러니까 아주 부드러운 칫솔로 가볍게 제거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단한 팁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건조 시럽이나 시럽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산성 그리고 적정 그 산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제재들을 복용할 때는 치아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빨리 복용하고 되도록이면 치아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좋기 때문에 테라플루를 드실 때는 차처럼 드시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 얼른 삼키고 난 다음에는 이에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한 물로 두세 번 정도, 마실 수 있는 물이 좋겠죠? 수분 섭취를 많이 하면 좋으니까요. 두세 번 정도 드셔주시는 게 좋겠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러한 점은 우리가 유산균제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예요. 뭐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유산균제들도 먹고 나서 반드시 빨리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치아에 많이 남아있거나 묻게 되면 얘네들은 전부 다 산을 생성하는 그런 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치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애들 같은 걸 씹어 먹는 걸 먹고 난 다음에는 빠르게 제거해 주신다는 점도 더불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감기가 많이 오고 요즘에 병원 나가기도 조금 이제 힘들고 이래서 되게 상비약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반드시 우리가 적당한 적합한 복용법을 지키면서 드셔야 좀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공유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